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글쎄, 오늘 지금까지도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결국은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유튜브에다도 올릴 수 있는 한편은 증발하고 한편은 우리 카페에만 올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그 해결책이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요일이라 이쪽 저쪽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결국 AS 불러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제껏 제 방을 또 다시 재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답안지하고 문제지 받으셨죠? 자,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래도 이거 문제집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보기도 또 제공한다고 또 오는 거예요. 자, 숙제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 숙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숙제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과목 여기는 2과목 여기 통칙 외웁시다 그랬습니다. 통칙 여기는 총칙 외웁시다 그랬어요. 총칙 통칙이란 1과목에서 2과목까지 쭉 통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관통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과목에서 2과목까지 쭉 관통하는 원칙이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총칙이라는 말은 모두 다 2과목에 쓰이는 얘기다. 모두 다 아우를 총자 쓰지요. 그래서 2과목에 전부 다 쓰이는 것이다. 원칙이다. 그래서 총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통칙을 할 때 쭉 해봤을 겁니다. 통칙에 보면 목적 이미 줄줄줄 읍조해가지고 전부 다 외워달라고 그랬죠. 목적 이 정도는 우리가 시험에 안 나와도 알고 있어야 되죠. 왜 그러는지. 자, 목적 이 업무 방법 농작물 재해보험의 신계약 인수 절차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 갑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2차 1과목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2차 1과목에서 쓰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왔겠어요? 1차 1과목에서 날라왔습니다. 어디에서? 보험계약판에서. 즉 계약자, 피보험자 뭐 그러다 보면 계약기간, 보험기간 그러죠. 계약기간보다 보험기간, 보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에 의해서 보장받는 기간, 보험기간 이런 말들 쓰지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디 볼까요? 보험증권, 과수원,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보험기간도 나올 거고, 차기부담, 여기 이제 보험, 이런 말들이 1차 1과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보험 가액, 보험 가입 금액 이런 말들이 1차 1과목에 관한 것이죠. 자, 보험 가액이란 보험 목적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 보험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은 이게 500만 원이라고 그럴지라도 300만 원 가입하고 400만 원 가입하고 이건 보험 계약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가입할 때 정한 금액.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죠.
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해서는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 자, 보험 회사. 여기는 보험회사이고 여기는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얼마에 나는 보험에 이게 소 한 마리면 500만원짜리면 나는 보험 얼마에 가입할래? 보험 가입은 500만원짜리인데 나 500만원 가입할래? 300만원 가입할래? 이렇게 하죠? 보험 가입금액. 그러면 네 그러세요 해가지고 승낙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그럼 이렇게 해서 보험계약이 성립되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럽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서 청약을 하고 승낙을 했다고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소가 가지는 보험 객관적 가치, 목적물의 가치는 500만원인데 가입 금액은 300만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럴 때 보험회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가 한 50만 마리쯤 하다 보니까 50만 마리 곱하기 500만원이면 얼마냐면 2조 5천억이나 되니까 이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러면은 소들이 50만 마리 다 죽을 일은 없지만 10,000마리만 죽어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좀 부담을 일부 하세요. 손해가 났을 때도.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때 쓰는 말이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자기 부담 비율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소를 350만원에 가입했는데 소가 정말 죽었어요. 350만원짜리가 질병으로. 그래서 그냥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럼 35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부담 비율 얼마를 빼요? 20%를 빼고 70만원 빼고 350만원 20%가 70만원이에요. 70만원 빼고 나면 280만원만 준다는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350만원 곱하기 20%를 해서 나온 금액 70만원을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고 자기 부담 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해서 나온 금액은 자기 부담 금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빼고 나머지를 보상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통칙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잠깐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보험기간 해서 꽃눈 나오고 꽃눈 분화기 신초발화 신초발화기 개화기 수확기 평년 착과랑 적과후 착과수. 적과후 착과수라는 말은 잘 아시죠? 적과라는 말이 뭐예요? 적과. 적과란 어떻게 하느냐면 속가내고, 이게 적과라는 말이 과실을 속가내다라는 말이죠. 속가낸 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착과. 나무에 달려있다가 착과죠, 과실이. 그것의 개수를 센다. 그래서 수예요. 적과후 착과수. 자,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통상적인 적과란 우리가 이렇게 해낸다는 거죠. 자연낙과는 저절로 떨어지고 그것의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착과수를 뜻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1차 1과목에서 이 얘기들을 받아들여가지고 1과목뿐만 아니라 2과목까지 관통한다는 거예요. 관통한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다뤄본 얘기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가입 수확량, 네, 또 그 여기는 안 나왔지만 기준 수확량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또 좀 놔두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과목의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조사가 나옵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손해평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는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죠. 손해평가. 이 과목은
손해평가를 하니까 손해평가에서는 뭐 한다고 그래요? 손해평가를 하려면 조사를 언제나 합니다. 조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조사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조사 얘기를. 그럼 조사를 하다 보면 몽땅 조사한다. 그럼 무슨 조사? 전수조사. 전수. 온전한 숫자를 다 조사하고 표본만 뽑아서 조사한다. 무슨 조사? 표본조사. 이런 얘기를 하죠. 재조사란 다시 조사죠. 다시 이의를 신청했었을 때 다시 조사하는 거고, 검증조사란 회사에서 잘했나 잘못했나 검사하면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조사, 검증조사.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실제 결과주수, 고사주수, 기수학주수, 실제 경장 면적, 조사 대상 주수, 수학 불능면 주수,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낙과. 또 뭐가 있나요? 착과.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적과. 다음에 열과. 이렇게 여기에 이런 말들이 쭉 있습니다. 적과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 이게 적과입니다. 적과. 아까 얘기했죠? 적과후 착과수.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맞은 숫자만 남겨놓고 다 따버리는 것이에요. 자, 착과. 착과란 과실이 달려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나무에. 다음에 낙과는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과실이 여기에서는 딱 꼭지가 분리되더니만 이 가지에 딱 와가지고 여기에 탁 이렇게 와서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낙과일까요? 착과일까요? 이런 것은 나무로부터 이게 공급을 못 받죠.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낙과예요. 나무에 걸려 있다고 해서 착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꼭지가 잘 달려 있어야 나무에, 그래야 착과지. 이렇게 이미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다고 해도 이것은 낙과입니다. 자, 나무에 걸려 있으면 착과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자,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그러니까 이거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래서 낙과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웃자고 한번 해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데 지금 이미 1과목에 대해서 6회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6회독 하신 분들이 수강을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 6회독을 했으니까. 왜? 제가 요구한 방법대로 6회독을 했으니까. 그런데 총 6회독을 하신 16분 중에서 수강하신 분은 몇 분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6회독 후에 그만두셨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남기기를 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자, 그래서 6회독 하신 분들 각오가 남다르신 것을 압니다. 이번에는 꼭 붙겠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짜 정말 열심히 해보시자. 물론 5회독 하신 분들, 지금 5회독이신 분들, 자, 열심히 오른손 쓰시느라고 힘드시죠? 자, 5회독이 쓰는 코스입니다. 참, 4회독 하시는 분들, 지금 1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방법을 찾으시느라고 무척 힘드시죠? 이제 나중에 전부 다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로가 좋은 방법들을 나눠보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떠냐? 참고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서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자, 다음 3회독 하고 계신 분들, 3회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 그대로 3회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독으로. 자, 1회독, 2회독, 3회독은 어떤 기분으로 하시는 거냐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인가를 알겠다는 거예요. 제목이 무엇인지, 무슨 품목이 있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때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외우시려고 몸부림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지럽습니다. 조급해져요. 4회독에 들어오면 외우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다 얘기합니다. 외우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5회독에 가면 연구한 것을 정리해 보세요. 그럽니다. 연구한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6회독은 그러면 어떻게 외울 것이느냐 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3회독까지는 뭐라고요? 제목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모르는 단어는 있는가? 단어의 뜻은 알고 있나?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떤 품목이, 품종이 아니라 품목이죠. 어떤 품목이 있는가? 이런 품목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읽는 겁니다. 정확하게 뜻을 알고. 이런 품목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왜 얘만 보험기간이 9월부터 시작되지? 다음 해까지 이렇게 왜 그러지? 이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3회독이. 4회독에서부터는 이걸 어떻게 외우지? 5회독이 되면 내가 이것을 외운 다음에 이렇게 외우겠다고 정리해야겠지? 그 다음에 6회독이 되면 이걸 정말 이렇게 외우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6회독이 끝나면 어떻게 외우지라는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돼요. 자기 개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6회독 하신 분들이 이제 내 방법이 정립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 과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하고 단원별 문제집을 하면서 아마 나 이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정도 이제 자신감이면 합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신에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하고 하면 무엇인가 함태호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단원별 문제집하고 다른 문제풀이반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고자 한 걸로 압니다. 그분들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그런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붙는다는 각오로, 참 그런 분이 얼마나 굳세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분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까지 하고 있어요. 그 각오에 대해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과목과 2과목이 통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봤고요. 1차 1과목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쪽으로 연결이 쭉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예, 가입수학량. 그래도 수학량 얘기 중에서 가입수학량 하나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가입수학량이란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학량이에요. 보험에 가입하는 수학량은 무엇을 기초로 하지요? 평년 수학량을 기초로 하지요. 평년 수학량.
평년 수확량을 기초로 합니다. 평년 수확량을 기초로 하면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가입 수확량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예요? 50에서 기본이 100%. 증액하면 몇 프로까지 가요? 130%까지 가입을 하지요. 자, 130%까지. 그래서 증액 특약에 의해서 130%까지 가니까.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증액했었을 때 130%까지 간다. 보험에 가입하는 수확량인데 뭘 기준으로 한다?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확량.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입 수확량에는 이거에 의해서 가입 수확량 곱하기 단가 해가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보면 어디 보자. 대강 여기 하나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빼놨구나. 자, 손해평가에 있어서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적 정도는 알아야죠. 손해평가에 뭐예요? 공정성을 기하는 거예요. 뭘 정하여? 손해평가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의. 손해평가 업무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조금만 넘겨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업무 절차라는 말이 있어요. 손해평가 업무 절차에서는 사고 접수가 오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지 조사 실시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본부에서 직접 조사 또는 검증 조사를 실시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해평가반 구성 및 손해평가 일정계획 수립이죠. 그래서 품목별, 생육 시기별, 재해 종류 등에 따라서 조사 종류를 결정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한다고요? 품목, 생육 시기, 재해 종류에 따라서 조사 종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낙과 피해, 착과 피해, 생육 시기니까 적과전이면 적과전에 대해서 한다. 적과전 감수가 실수일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손해평가 절차에 있다는 겁니다. 손해평가 업무 절차에. 그래서 이 정도는 사고 접수하면 손해평가 반 구성과 손해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를 입력한다. 이런 정도는 제목에 의해서 쫙쫙쫙쫙쫙 하면서 거기에다 딱 손해평가반 구성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한다? 품목별, 생육시기별, 재해 종류에 따라 조사 종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얘기들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어디 볼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입 수확량 얘기하고 평년 수확량의 관계는 해봤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제 일부 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 유튜브를 활용해서 올리고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직접 손오공 모임에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18일 날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가져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